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제가 이수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돼서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보들,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든 사이트는 이수천닷컴입니다. 어디에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수천닷컴이라고 치시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바로 연결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응?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이제 회계학원의 강사분들이 다음 연도 한 1월 10일 또는 1월 10여일 이때쯤 뭘 해줍니까? 개정세법에 대한 특강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특강은 사실은 언제 있어야 되냐면요. 제 생각에는 그 전년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유는 이런 이야기 때문이에요. 자, 세법 개정의 플로우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우예요. 자, 기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12월 31일로 갈게요.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7년, 그죠? 12월 31일 기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월 달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9월 달이 돼요. 또 10월 달이 되고요. 또 11월 달이 되고, 그죠? 12월 달이 된다. 이렇게, 그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본적으로,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죠? 정부안이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정부안은, 그지? 언제 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냐. 그지? 8월 초에, 그죠?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도가요. 자, 그때는 언론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법 개정안이에요. 이거를, 그지?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년에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지? 이게 한 8월 초중순 정도 돼요. 한 8월 10일 정도? 이 정도 됩니다. 8월 10일 정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안들을 다시 한번, 그지? 보도를 한 다음에 뭐래요? 정부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요. 자, 9월 1일이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이걸 국회에, 그죠? 이 정부안을 뭘 하게 됩니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국회에 뭐가 됩니까? 계류 중인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 세법 개정의 정부안은요, 이때 국회에 계류가 되다가 통상 언제쯤 통과가 되냐? 12월 말이 되기 전에 통과가 됩니다. 보통 그죠? 12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일? 또는 27일? 그치? 또는 크리스마스 겸해서 이때쯤 뭐가 됩니까?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떻게 나가요? 자, 12월 31일이 지나면 2018년, 그죠? 자, 언제가 됩니까? 1월 1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뭘 하게 돼요? 대부분의, 그죠? 이 세법 개정안들은, 그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지? 자, 그게 기본적인 뭐가 돼요? 플로우가 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 특히나 상법 이런 법률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좀 달라요. 상법 같은 경우는, 그지? 정부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공청회를 거치고 기타 등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상법은 뭐예요? 대한민국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을 거치는데 거의 뭐가 돼요? 파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돼요? 이 정부안이, 그지? 99%가 뭐가 됩니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할 때는 언제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9월서부터는요, 그죠? 뭘 가지고 해야 돼요? 개정세법을 가지고,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2018년 1월 달에서야 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요. 그지? 그리고 뭐합니까? 한 1월 중순? 그죠? 이때쯤, 그죠? 개정세법 특강을 하게 돼요. 기존 학원의 모습들이죠. 개정세법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래요? 세법 개정안은 어떤, 그지?
문제를 발생시켜요. 보세요. 자, 세법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조세라고도 하고요. 자, 부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국가냐, 그지? 또는 지방자치냐, 단체냐에 따라서 너 국세와 지방세로, 그죠?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지방세법도, 그죠? 언제? 그죠? 이때 8월 정도쯤에, 그죠? 정리가 돼요. 다만 이 주무부서가 다른 거예요. 국세의 경우에는, 그죠? 이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기획재정부가 됩니다. 오케이? 그에 반해 지방세는 어디가 될까요? 그죠? 다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응? 이 안들이 전부 다 언제? 그죠? 정부안으로 8월 달 정도에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에, 그죠? 국회, 그죠?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는 이 법률이, 그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뭐가 돼요? 그지? 계류 상태에 머물러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안을 보실 때는 어디를 가면 될까요? 자, 국회에 가면, 그지? 자, 이렇게 쳐보세요. 의안 정보 시스템을 한번 쳐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의안 정보 시스템을 가게 되면요, 셀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누가 안을 냈는가. 그죠? 그때, 그치? 자,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정부안이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부안이 뭐가 돼요? 그치? 보도가 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세법 개정은, 그죠? 언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그죠? 한 2017년 12월 27, 8일 이때쯤, 그지? 정부와, 그지?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 9월이면 2018년 개정세법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응? 그때부터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지? 커다란 줄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보시죠. 한 3월 달에서야 책이 나와가지고, 또는 4월 달에서야 책이 나와가지고, 기껏해야 내용 요수가 4, 5개월밖에 안 되는 책을, 그죠? 사서 보고 있는 거야. 그지? 여름에 세법 공부를 해. 근데도 뭘 해? 그지? 그때서야 객관식 세법 책을 살 필요 있는 게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많이, 그죠?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세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세법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법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한번. 그죠? 가볼게요. 자, 여러분은 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법은 과연 현실의 법률로 존재할까요? 이건 뭐예요? 전혀 법률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세법은 뭐예요? 세금에 관한, 그죠? 법률이에요. 그죠? 그럼 세금에 관한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조세에 관한 모든 법률을, 그죠? 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는, 그죠? 크게 뭘로 나눌 수 있고, 국세와, 그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국세에 관한 법률도 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방세에 관한 법률도 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국세에는 종류가 뭐뭐가 있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그지? 한 12개 정도의 법률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기능사항을 다루고 있는 국세 기본법이 있고요. 또, 자,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법인세 사업연도는 통상 어떻게 정해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정하고, 없으면 자치법인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뭐 신고한 사업연도를 뭘로 봅니까? 과세기간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보세요. 자, 신고, 그죠? 한 사업연도가, 그지? 없었다는 거야. 그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어떻게 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돼요.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한 법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오케이? 다음 연도, 그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오케이? 항상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지?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항상 달의 말이라는 사실을, 그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 이 3월 30일은 신고 기한이에요? 신고 납부 기한이야? 자, 신고 납부 기한이야. 그죠? 그럼, 당연히 신고 의무도 있지만, 뭣도 있다는가? 이 납부 의무도 존재한다는가?
그지? 자, 신고는 했어. 근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돼? 여전히 국가에 대해서 그죠? 금전 지급 의무를 그죠? 부담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 자, 국가는 뭐 할까요? 그지?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 신고만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해 주세요. 그럼 뭐 고지 절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고지서 이한 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는다 뭘 하게 돼? 독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주된 납세자한테는 독촉하는 거고 2차 납세 의무자한테는 납부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그때 고지 독촉의 절차를 뭐다? 임의적 징수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뭘 하게 돼?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법상 강제 집행의 용어를 세법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이유는 민법에서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법원에 그지 집행 명령을 받아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압류 명령이야. 근데 세법은 뭐예요? 그죠? 압류 명령 없이, 그지? 과세관청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걔를 자력 집행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자, 고지 절차, 그지? 또 독촉 절차, 또 압류 절차, 또 매각 절차, 청산 절차, 거기에 관한 법률이 뭐다? 국세 징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법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죠? 개별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법들을 배우게 돼요. 자, 법인세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법이 있고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줄일게요. 그리고 뭐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개별소비세법, 그죠? 또 교육세법, 그죠? 농어촌 특별세법, 그지? 등등등 수많은 13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각각의 그죠? 법률로서 개별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뭐예요? 그지? 독립된 법전을 가지고 있는 법률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까도 그죠? 세법 개정안을 찾아볼 때는 뭘 찾아야 돼? 그지? 정부안, 의안정보 시스템을 가서요. 국회에 가면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가게 되면 그지? 자, 밑에 뭔 셀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뭘 치셔야 돼? 정부안을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안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세법이 궁금하다. 그죠? 자,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게 궁금해요. 그럼 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그지? 글자를 한글로 타이프를 치시게 되면 그죠?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만약 뭘 찾아보고 싶어? 오케이?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어. 그럼 법인세법 이렇게 여러분이 치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뭐를 그죠? 여러분이 개별소비세법 세무사 2차 공부에 그죠?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그지? 이렇게 치시면서 검토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한테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는 서너 가지의 세법의 개정 내용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올해 국세징수법의 개정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는 뭐가 개정됐을까요? 그죠? 첫 번째, 그지? 국세 우선권에 관한 내용에서 그죠?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지? 뭐 들어왔을까요? 자, 항상 국세, 그죠? 우선에서 징수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죠? 뭐뭐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 채권. 그죠? 물론, 필요금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1번 뭐, 체납처분비. 두 번째, 뭐, 최종 3개월 임금. 또, 최근 3년간 퇴직금. 오케이? 그죠? 그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뭐가 존재할까요? 세 번째,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 가산금 등. 그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 가산금 뭐예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니까요. 그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국세 우선권이 작동되는 최우선 변제 채권이야. 그 다음에 국세 우선권에 대한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뭘까요? 그죠? 이 사례 문제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지? 오케이? 피담보 채권하고 뭐, 그죠? 국세, 가산금 등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는, 자, 이때 두 개, 자, 우선순위 문제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은 담보. 왜? 일자리 선호 문제니까. 그럼
자, 국세 가산건 뭐? 국세. 됐나? 이 두 개의 선우를 따지는 거예요. 질문. 자, 국세 우선권의 작동에 있어서 국세 법정기일 엄청나게 세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법인세, 접대비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 자, 국세 법정기일 한번 나열해 보세요. 두 가지만. 신고한 국세는 신고일. 그지? 근데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과세관청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결정할 수밖에 없어. 결정해서 뭐 해? 결정했다는 건 내부적 행정행위일 뿐이야.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럼 국세의 법정기일은 도대체 뭘까요? 조세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공시된 날이 되니까. 그럼 언제? 납세고에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뭐야? 국세기본법의 내용인 거라고.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갔어요. 제가 상법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치? 민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담보물권은 민법의 이야기니까요.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을까? 그치? 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죠? 임차보증금 중에 뭘 받은가? 확정일자를 받은가? 이거는 제가 상법 이야기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야. 뭐라고? 얘는 민법에 그지 물권을 설정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기 위해서 그지 확정일자를 받도록 했다. 오케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날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야? 효과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혹시 내년에 여기에 대한 국세우선권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사실 공부를 해야 돼. 응? 그죠?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선생님, 법인세법에서는 뭐가 개정됐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송금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뭐 있습니까? 송금 불산이 방법이 있어요. 자, 송금 불산이 방법.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자, 그지? 송금하고 송금 불산이 친구야. 송금 정의 한번 해보세요. 순자산 감소거래에서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또 송금 불산이 방법을 제비한 것. 그걸로 끝났나요? 사업 관련성과 수익 관련성 두 개가 추가돼야 돼. 응? 그랬을 때 한번 가볼게요. 잉여금 처분을 자 손비로 계상을 했어. 자 법인세는 기간 단위 과세를 그죠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건 뭐라는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송금 불산이 방법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그죠 구세법에서는 뭘 그죠? 자,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그죠?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스탁 옵션을 통해서, 그죠? 성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그지? 임직원에게, 그지? 특히나 직원에게요. 그죠? 직원에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면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주게 돼요. 걔네들 뭐라고? 예외적 송금 인정이 됐었다고. 근데, 그죠? 이 예외 규정을 없애버린다. 그럼 이제는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전부 다 뭐라는가? 송금 불산이 방법이라는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소득세법의 내용이 그죠? 개정 내용 중에 어마무시한 개정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소득의 분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그지? 더 중요한 실무적인 이야기예요. 자, 뭐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그죠? 대여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얘네 과거에 뭘로 분류됐어요? 기타 소득으로. 근데 과연 기타 소득 맞습니까? 기타 소득 정의 한번 해보세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지? 또 연금, 또 일시 재산 소득을 제외한 그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로 분류된 걸 제외한 뭐예요? 소득으로서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그지?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것. 그게 뭐가 돼? 기타 소득이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지상권 설정했어. 지역권 설정했어. 이로 인한 대여 소득이 있어. 지상권 제가 뭐라 그랬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때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죠? 건물 소유자가 뭘 하게 돼? 그지? 그죠? 토지 소유자한테 뭘 하게 됩니까? 매년, 그지? 이 지상권에 대한 임대료를 줄 거라고. 그죠? 이게 과연 일시 우발적 소득이냐는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이거는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요.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설정하는 지상권 지역권은 뭐다? 그지? 기타 소득으로 남겨놨다는 거야. 두 번째, 자, 이 기타 소득을, 그죠? 사업소득으로, 그지? 분류를 함과 동시에 뭐랬을까? 기타 소득의 80% 필요경비가 의지되던 걸, 그지? 법정 필요경비예요. 두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70%짜리로 바꿨다는 거야. 두 개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죠? 주택입주 지체상금. 두 번째, 그지?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상금 등, 오케이, 시상금 등, 이거 두 개만 80%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70% 필요경비가 의제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일시적 강연료, 또 일시적 인적 영역 제공, 오케이? 또 뭐 있을까? 광업권, 그지? 또, 즉, 무체지상권이죠. 무체지상권의, 그지?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 그죠? 맞나요? 그지? 그런 것들은 뭐라고? 70% 필요경비가 의제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그죠? 우리 대통령께서 바뀌시면서 그죠? 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주로 바뀐 건 이 두 개예요. 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가세법에서는 거의 개정된 내용은, 그죠? 없어요. 다만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탁 관련된 내용이 그지 개정이 좀 됐어요. 물론 자 신탁은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부가세법에서는 위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 원칙 규정은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죠? 위탁자가 그죠 수탁자에게 물건을 건네서 그죠 수탁자가 물건을 그죠 제3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재활용의 공급 시기는 언제? 수탁자가 공급한 날. 그지? 자, 뭐 적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때 세금계산서에 누구? 공급하는 자는 위탁자. 그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근데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이 신탁의 경우에도 형식적 신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죠? 재산을 이전하는 게 뭐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오케이? 그죠? 또 수탁자가 변경이 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 들어왔다면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그죠? 국세기본법에 양도납목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가지고 가져온 것이야.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죠? 부가가치세법은 끝났고요. 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특별하게 개정된 게 없고요. 다만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뭐 있어요? 예전부터 그죠?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예전에, 그죠? 자, 상속세는 부가가세, 그죠?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부여가 되어 있지만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력의 낭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자한테 단감을 하나 줬다는 거야. 꽃감을 하나 줬다는 거야. 그게 뭐야? 신고세액공제야. 그지? 과거는 뭘 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의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줬던 걸 2017년도에는 7%로 줄였어요. 근데 2018년도 이후에는 5%로 줄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3%로 줄였다가 없앨 그지? 예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증여세 신고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그지?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수증자가 뭘 해야 돼요?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신고하게 되면 신고 세액공제를 작동시키는데 똑같이 그지 얼마 2018년부터는 5%로 그죠 바뀌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죠 국기 법인소득 부가 그지 이런 것들은 개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세법은요 그지 그럼 어떤 개념이다? 철저하게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실무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적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법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조세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세에 관한 모든 법률을 조세법 또는 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러한 부분도 곧 객관식 기출 400제가 출간이 되니까요. 그죠? 어디를 통해서 이수천닷컴을 통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죠? 개정 내용에 대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렸어요. 요 하고 그죠? 마칠게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법 개정은 다시 한번 언제 이루어진다? 그지? 실질적으로, 그죠?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지? 자, 12월 하순 정도에 이루어지지만, 자,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자, 봅시다. 8월이고요. 자, 9월입니다. 그죠? 자, 10월이에요. 어디입니까? 11월입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12월입니다. 그지?
그때 8월 그지 한 10일 정도 그죠? 이때쯤 10일 정도예요. 이때쯤 정부안이 그지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죠? 자 기자들을 불러서 그죠? 우리 정부안은 이렇게 된다 하고 보도 자료를 그죠 내게 돼요. 응? 그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 9월 그죠? 1일 날 9월 1일까지 이 정부안은 그죠? 국회로 송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그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전부 다 이 안들은 뭐가 된다고 그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때 계류 중인 법률을 여러분이 살펴볼 때는 뭐 한다 다시 한번 그죠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서 이 부분을 그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때 뭘 치라 그랬어 정부안이라는 걸 치고요. 그죠 여러분이 궁금한 세법의 개정 내용을 그죠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 세법의 법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법전을 본 적이 있나? 세법 공부하면서?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는 거야. 아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그치? 회계학원의 많은 강사들은, 그치? 오픈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이 안들은 뭐다? 그치? 12월 하순 정도예요. 이렇게 하순 정도입니다. 이때 이 정부안이 뭘 하게 돼요? 자, 그지? 이렇게 국회에 계류가 되다가, 그죠? 뭘 하게 돼요?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그죠?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내용이 뭐가 될까요? 개정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은 언제부터? 대부분 2018년 1월 1일부터 뭘 하게 됩니까?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응? 시행이 되게 돼요. 그럼 이 뜻에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이 언제야? 자, 2월 하순이야. 이것도 그죠? 당연히 1월 달에 수업하더라도 1월 초에 하지 않아. 한 10일에서 뭐 15일 사이에. 그래놓고 개정세법이라고 그죠? 이때 막 1월 하순 정도에 뭘 합니까? 중순 정도 하순 정도에 프린트 해가지고 그지 개정세법 안 이런 걸 담은 객관세법 교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공부해서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응? 세무사 시험은 그나마 나아요. 언제? 자 4월 하순에 그지 1차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때는 책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세법이 이때 바뀝니다. 그때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본법이라는 즉 본조가 바뀝니다. 응? 그럼 시행령은 선생님이 먼저 바뀝니까? 이미 뭐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요. 그죠? 이미 어디 기획재정부에서 다 마련을 해가지고 대통령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때 전부 다 알려져 있어요. 그치? 근데 왜 그걸 오픈하지 않을까요? 자, 항상 모든 세법의 종류는 뭐가 있더라서 본조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본조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시행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조세 법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자, 본조에 있는 규정을 뭐 할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또 본조에 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은 뭐가 돼? 당연히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본조가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죠? 대부분은 그죠? 언제쯤? 그죠? 3월 중하순쯤에 돼서야 그죠? 이 책을 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는 좀 안 되고요. 언제서부터? 한 10월 정도에는 좀 준비를 했다가 11월부터는 여러분한테 뭘 하셔야 돼요. 그지? 뭐 각 학원마다 객관식만 이때쯤 시작하잖아요. 응? 근데도 뭐 하는가? 구책으로 수업을 하는가? 그럼 여러분이 그죠? 한 달 반, 한 달, 그지? 겨우 이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그지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지 정부안 있는 거 보세요. 아까 국기법안 따로 국세징수법안 따로 법인세법안 따로 이걸 전부 다 모아서 그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줘요. 그럼 본책보다 더 많아요. 응?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빡빡할 수도 있지만요. 내년부터는 좀 시정을 할 거고요. 제 교재가 아마 12월, 그죠? 초순 정도 되면, 그지? 기타 세법, 그지? 회계사 세무사, 또 객관이세법 10년치, 그죠?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그지? 계산 문제는 저는, 그죠?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계산형과, 그지? 이론을 중심으로 세법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객관식 세법 수업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제 교재 중에, 그지? 세법 개론 교재가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언제쯤 될 거냐면, 아마 늦어도 2월 중순이면, 그죠? 출간이 될 거예요. 이미 교재는 집필을 해서, 그죠? 편집 상태로 넘어간 상태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네이버에, 그지? 자, 이수천, 그죠? 닷컴에, 그지? 상담실에 글도 올려주시고, 회원가입도 하시면, 그지? 유튜브를 통한 무료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좀 될 거예요. 그 이상 말씀은 천천히 수업하면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